여러분,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했는데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분들이라면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죠. 냉장고를 열자 어제 장 본 재료들이 보였어요. 싱싱한 소고기, 방금 뽑은 듯한 오이들. 오늘은 아들이 좋아하는 장조림을 만들어야지. 며느리도 지난번에 오이 무침 맛있다고 했잖아. 혼자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사실 이렇게 반찬 만드는 게 저한테는 행복이거든요.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는데 자식들 먹거리라도 챙겨주면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고기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오이를 썰면서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만든 장조림 진짜 좋아했지. 어릴 때 도시락에 이것만 싸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35이 된 아들의 어린 시절이 자꾸 겹쳐 보이더군요. 밥 한 숟가락 더 먹이려고 애썼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제 키보다 훨씬 큰 어른이 되었더라고요. 장조림은 정성이 필요한 음식입니다. 고기를 삶아내고 간장 양념을 맞추고 은근한 불에 오래오래 졸여야 해요. 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3시간쯤 지났을까요? 장조림에서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불을 끄고 오이 무침을 시작했어요. 오이를 얇게 썰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지난번에 이거 드시더니 맛있다고 했었지. 입맛이 까다로운 편인데 칭찬했으니까 진짜 맛있었나 보다. 사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편했던 건 아닙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먹했죠.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했었어요. 같이 장도 보고 요리도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 가까워진 것 같았거든요. 반찬을 다 만들고 나니 9시가 넘었더군요. 정갈하게 반찬통에 담으면서 흐뭇했습니다. 이거 보고 진수가 좋아하겠다. 며느리도 반가워하겠지? 그렇게 준비한 반찬통을 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짐이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큰 의미였으니까요. 화면 문 앞에서 초인종 누르는 손. 엄마,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문을 연 며느리의 첫 마디였습니다. 아, 이게 그렇게 많나? 진수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뭔가 예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 하지만 저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면서 슬쩍 봤는데 이미 반찬이 꽤 있더군요. 지난주에 제가 가져다 준 것들도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어머니가 지난번에 주신 것도 아직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천천히 먹으면 되지. 이건 새로 만든 거니까 이것부터 먹으렴.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일이 바쁘나 보다. 젊은 사람들 요즘 다들 바쁘잖아. 잠깐 차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잘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네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장조림 맛있게 먹었나? 한번 들러볼까?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없더군요. 둘 다 직장에 나갔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 옆에 놓인 쓰레기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분리수거일이라 여러 봉투가 놓여 있었는데 익숙한 모양의 반찬통이 보이는 거예요.
설마 내가 가져다 준 건 아니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제가 쓰던 반찬통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뚜껑을 열지도 않은 오이무침, 거의 그대로인 장조림. 그 순간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만 나고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왜 이걸 버렸을까? 처음엔 맛이 없었나 싶었어요. 제가 간을 잘못 맞췄나? 아니면 상한 건가? 그런데 냄새를 맡아보니 멀쩡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더니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어디 가세요? 아, 네. 그냥 대답을 하면서도 손에는 그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창피했어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쓰레기 뒤지는 할머니라고 볼까봐 급히 반찬통을 가방에 넣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자주 갔나? 아니면 맛이 입에 안 맞았나?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들어오더군요. 자꾸만 쓰레기 봉투 속 반찬통이 눈에 밟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만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허탈했어요. 제 마음이 전혀 닿지 않았다는 게. 저녁 때가 되어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있으니 더 쓸쓸하더군요. 진수한테 물어볼까? 아니야. 괜히 둘 사이만 불편해지면 어떡해. 며느리한테 직접 말할까? 그것도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부담스러워 하잖아.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사귀는 수밖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만든 도시락을 들고 학교 가던 모습. 엄마, 오늘 반찬 뭐야? 친구들이 나한테 나눠달래 하며 좋아하던 얼굴. 대학생이 되어서도 가끔 집에 오면 엄마 장조림 없어? 그게 제일 맛있어 하던 목소리.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하던 말. 그게 다 그냥 하는 말이었나? 아니에요. 진수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겠죠. 며느리도 있고 둘만의 생활이 있고 나도 알아요. 젊은 부부들 간섭받기 싫어한다는 거. 자기들끼리 살고 싶어 한다는 거. 그런데 난 그냥 밥이라도 챙겨주고 싶었던 건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또 반찬을 만들 시간이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려다가 손이 멈추더군요. 이걸 만들어 가져가도 또 버려질 텐데. 부엌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면서요. 결국 그날은 반찬을 만들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전화도 하지 않았고요. 먼저 연락이 올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오지 않더군요. 역시 필요 없었던 거구나.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아들네 집에 갔는데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편찮으세요? 통 소식이 없으셔서. 아니, 괜찮아. 엄마 건강해. 그럼 왜 안 오세요? 반찬도 안 가져다 주시고. 순간 할 말이 막혔습니다. 내가 버렸잖아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요즘 좀 바빠서. 너희도 바쁘잖아. 무슨 소리세요? 엄마가 해주신 반찬 맛있는데 사실 요즘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정말. 그럼 왜 버렸을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진짜 제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럼 누가 버린 걸까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가면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반찬을 만들어 가지 않았어요. 대신 과일만 조금 사서 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응, 그래. 진수는 화장실에 있어요. 금방 나올 거예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요즘 반찬 안 해주시는 이유가 혹시 저 때문인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낼 줄은 몰랐거든요. 무슨 소리야. 그냥 바빠서 그래.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지난번에 현관에서 반찬통 보셨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들켰구나. 며느리가 알고 있었구나. 그게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맛있어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느리가 어렵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반찬이 자꾸 쌓이는데 어머니가 주신 것도 먹어야 하고 저희가 만든 것도 있고 회사에서 얻어온 것도 있고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는 양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둘이서 먹기엔 어머니가 주시는 양이 너무 많아서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다 못 먹을 것 같았어요. 그럼 말을 하지 그랬어? 어떻게 말씀드려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드신 건데 저도 거절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받기만 했어요. 그런데 결국 버리게 되니까 더 죄송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 생각하면 제가 너무 나쁜 며느리죠. 그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받기는 했지만 먹지 못해서 결국 버리면서도 미안해했던 거죠. 나도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 봤어야 했나? 저는 그저 제 마음만 전하고 싶었어요. 자식이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상대방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희 형편을 생각 못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너희가 원하는지도 묻지 않고 그냥 주기만 했잖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한테는 부담이었구나. 며느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담은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다만 양이 조금만 줄어들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주 오시는 것보다는 가끔 우리가 필요할 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알겠어. 앞으로는 묻고 할게. 그때 화장실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둘이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여자들끼리 이야기. 며느리와 저는 서로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반찬을 만들기 전에 먼저 물어보게 되었어요. 이번 주에 뭐 필요한 거 있어? 하고 문자를 보내면 며느리가 어머니, 김치가 떨어졌어요. 또는 이번엔 괜찮아요. 저희가 만들어 먹을게요. 하고 답장을 줍니다. 처음엔 거절당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필요할 때 주는 게 무조건 주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가 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해요. 관계에서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yes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어느 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친구들 초대하는데요. 어머니 장조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 물론이지. 많이 만들어 줄게. 너무 많이는 말고요. 딱 한 통만요. 우리 냉장고 작잖아요. 며느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딱 한 통만. 전화를 끊고 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가벼운 마음으로 장조림을 만들 수 있었어요. 누군가 필요로 해서 요청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파티 날 제가 만든 장조림을 가져갔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있었는데 며느리가 제 음식을 소개하더군요.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만든 건데 진짜 맛있어요. 꼭 먹어보세요. 친구들이 하나씩 맛을 보더니 우와, 정말 맛있다.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하며 칭찬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이거였구나. 제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는 것. 제 정성을 알아주는 것. 다만 그 방식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을 뿐이에요. 매주 반찬을 챙겨주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상대방이 원할 때, 필요로 할 때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요즘은 반찬을 덜 만듭니다. 예전처럼 매주 아들네 집에 가지도 않아요. 대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함께 식사를 해요. 그것도 미리 약속을 잡고요.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졌네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저도 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 아들네한테 덜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엔 의무처럼 대했다면 지금은 진짜 편하게 대해요. 가끔 며느리가 먼저 전화해서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볼 때 그게 더 기쁩니다. 지난주에는 아들이 먼저 연락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가 엄마 집으로 갈게요. 우리가 요리해 드릴게요. 뭐, 너희가? 네. 엄마도 쉬셔야죠. 맨날 우리만 먹기만 하고 주말에 둘이 집으로 왔습니다. 며느리가 장을 보고 아들이 요리를 했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어때요?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다. 솔직히 제가 만든 것보다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들이 저를 위해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였다는 게 중요한 거죠. 식사를 하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처음에는 어머니가 반찬 자주 가져다 주실 때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요. 응, 알아. 이제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신 거잖아요.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그럴 것 같아요. 너는 안 그럴 거야. 너는 나보다 똑똑하니까. 아니에요. 다들 비슷할 거예요. 사랑한다는 마음은 같은데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서툰 거죠. 며느리의 말에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마음 알아요. 엄마는 그냥 우리 걱정되셔서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서로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다만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구나. 며칠 전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비슷한 나이대의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도 아들이 결혼해서 따로 산다고 하더군요.
요즘도 반찬 자주 해다 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당연하죠. 일주일에 2번은 해다 줘야 마음이 놓여요. 며느리분은 뭐라고 안 해요? 뭐라긴요. 좋아하죠. 우리 며느리 착해요. 그 말을 듣는데 예전에 저 같더라고요. 며느리가 정말 좋아하는지 아니면 거절 못해서 받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며느리한테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반찬이 필요한지, 양이 적당한지. 물어보긴 뭘 물어봐요. 엄마가 해주는데 싫을 리가 있나요? 아, 저 분도 모르시는구나.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느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좋아할 거야. 내가 해주는데 싫을 리 없지.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사랑도 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일방적인 베풀문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은 것 사랑은 주는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저는 늘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들어서 무거운 걸 들고 가서. 그런데 그게 상대방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면 제 만족을 위한 거였던 거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요. 며느리는 제 반찬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존중을 원했을지도 몰라요. 자기들의 생활을 인정해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 그게 더 큰 사랑일 수 있죠. 어제는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응.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에 집들이 간다며? 아들네가 이사를 가거든요. 조금 더 큰 집으로요. 네. 어머니도 오시죠? 그래. 그런데 말이야. 집들이 음식은 내가 할까? 아니면 너희가 주문할까? 어머니가 해주시면 좋죠. 근데 어머니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뭐가 필요한지 말해줘.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을게.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내가 배운 거지. 너한테서. 그럼 잡채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른 건 저희가 준비할게요. 알았어. 잡채 맛있게 만들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전처럼 이것저것 다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섭섭함도 없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죠. 시장에 가서 잡채 재료를 샀습니다. 당면, 시금치, 버섯, 고기. 하나하나 고르면서 즐거웠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옆에서 파는 예쁜 화분도 하나 샀습니다. 며느리가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정도면 될까? 아, 근데 혹시 부담스러울까? 예전 같으면 그냥 샀을 텐데,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화분 하나 사도 될까? 집들이 선물로. 곧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좋아요. 저 요즘 식물 키우고 싶었거든요. 감사해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보내주는 며느리. 예전엔 이런 메시지도 잘 안 왔는데 요즘은 자주 보내요. 관계가 좋아졌다는 증거겠죠. 집들이 날이 되었습니다. 새 집은 예전보다 훨씬 컸어요. 특히 부엌이 넓더라고요. 우와, 부엌이 정말 넓다. 여기서 요리하면 좋겠다. 그쵸? 어머니, 여기 냉장고도 보세요. 이번엔 큰 걸로 샀어요.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냉장고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큰 양문형 냉장고더군요. 이제 어머니가 반찬 주셔도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럼
가끔 만들어다 줄까? 네, 좋아요. 근데 가끔만요. 저희도 요리하는 재미를 알아가고 있거든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고 집들이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만든 잡채는 순식간에 동났습니다. 어머니, 잡채 진짜 맛있어요.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며느리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한테 가르쳐 줘야겠네. 며느리가 너한테 알려주라고 해. 진짜요? 저 배우고 싶어요. 며느리가 신나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관계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며느리도 배우고 싶어 하고 서로 주고받는 거요. 이게 건강한 관계죠. 손님들이 다 가고 셋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 뭐가 고마워. 잡채 하나 만든 건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희를 존중해 주신다는 게 느껴져요. 예전처럼 이것저것 다 챙겨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물어봐 주시고. 며느리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배운 거야. 너한테서. 사랑도 방법이 있다는 걸. 어머니도 힘드셨죠? 반찬 버린 거 보셨을 때. 솔직히 많이 상심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잘된 일이야. 그게 아니었으면 나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엄마랑 아내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못했어요. 그냥 둘 다 알아서 잘하겠지 했는데, 아니야. 너도 어려웠을 거야.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는 제가 더 잘할게요. 소통을 제대로 시킬게요. 우리 셋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색함도 없고 불편함도 없이 그냥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더 많이 해줬어야 하는데 잡채만 가져간 게 너무 적은 건 아닐까 하고 걱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딱 필요한 만큼 했고 그게 좋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아름답더군요. 인생도 이런 건가? 처음엔 몰라서 서툴고 실수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배워가는 거.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게 많아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예전처럼 매일 아들 걱정하고 반찬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대신 저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친구들 만나고 동네 합창단에도 가입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노래 연습하러 가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아들네 가족과 식사를 해요. 가끔은 제가 음식을 만들고 가끔은 외식을 하고 가끔은 며느리가 요리한 걸 먹어요. 지난주에는 며느리가 만든 파스타를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요리 실력이 늘었네 하고 칭찬했더니 며느리가 정말 좋아했어요. 어제는 며느리와 함께 장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같이 시장 가요. 어머니가 식재료 고르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같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야채 고르는 법, 신선한 생선 보는 법을 알려줬어요. 며느리는 열심히 메모하고 사진도 찍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유익해요. 책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건 경험이야. 오래 살아본 사람만 아는 거지. 다음에 또 같이 와요. 어머니랑 장 보는 거 재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뻤습니다. 예전에 제가 원했던 게 뭐였나요? 반찬을 많이 해주는 것? 아니었어요. 그냥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었던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제 경험을 나눠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방법을 몰랐어요.
반찬 해주는 것만이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함께 장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며느리가 원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 이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오늘은 오랜만에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아들 어렸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들. 예전 사진을 보니 제 표정이 좀 경직되어 있더라고요. 웃고는 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얼굴. 잘하고 있는 걸까? 더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사진은 달라요. 진짜 편안하게 웃고 있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저도 모두 자연스러운 표정이에요. 관계가 좋아진 게 사진에도 보이는구나. 요즘 제가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첫째,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 둘째, 거절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 셋째,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것. 넷째, 늙은 부모도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저는 아들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요. 하지만 예전의 사랑은 집착에 가까웠어요. 내가 해줘야 해.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챙기지 않으면 제대로 못 먹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아들도 이제 어른이고 며느리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제가 할 일은 옆에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간섭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일기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성도 사랑도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따뜻해진다. 그리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방법을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필요해? 이만큼이면 충분해? 내가 더 해줄 게 있어? 그리고 no라는 대답도 받아들이세요. 거절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로 가는 시작이니까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버려진 반찬통을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그게 전환점이 되었어요. 제가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오래된 습관이 있어도 변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